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연구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인터넷 마케팅의 6시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시 전략에 대해서 그렇죠. 두 가지였죠. 소비자 입장에서의 4시 전략과 공생의 4시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코틀러 박사의 또 4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켓 3.0을 지음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6시 역시 인터넷 마케팅 믹서 중에 하나인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전략적으로는 스와트 분석과 더불어 시장 조사를 한 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STP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믹서인 4P 전략 또는 8P 전략의 기업의 성격에 맞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죠. 또 인터넷 역시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시 전략과 오늘 배울 6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믹스를 해야만 기업이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의 6시 믹스는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세 번째가 커뮤니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인데요. 이 4C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 1995년 이후 즉 윈도우 95가 나와서 인터넷으로 상업이 이루어지는 포털 사이트 즉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야후라든지 이런 등등의 포털 사이트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 중에 하나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컨텐츠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게 매우 첫 화면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클릭해서 더 지속적으로 그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X로 문 닫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컨텐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중요성은 이루마다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커머스 상거래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였다면, 이래서 이 네 가지는 인터넷 비즈니스상에서 매우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런 다음에 4C와 더불어서 커넥션, 그죠? 연결이죠. 누구하고 연결해요? 좀 다양하지만 B2B의 연결도 있고 B2C의 연결도 있고 B2G의 연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즉 소비자, 컨서머 또는 커스터머, 그다음에 비즈니스,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거버먼트, 이 세 집단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를 연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고객화, 즉 고객들을 1대1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6시에 포함돼서 6시로 발전하게 확대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 그래서 이 6시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해석하면 내용물 또는 목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컨텐츠는 첫 번째는 방문자들이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딱 통해서 처음 보는 것이죠. 근데 그죠? 첫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안에는 그렇죠. 텍스트도 있고 또 그래픽도 있고 음성 보이스도 있고 비디오 동영상도 있고, 그 외에
하이퍼링크 등 이런 멀티미디어가 같이 동반해 있다라는 게 또 인터넷의 매력이죠. 이 미디어들을 멀티적으로 서로 텍스트 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안에는 음성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읽듯이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서비스에 따라서 콘텐츠는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거를 고객들이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라든지 정보 자체를 보도록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직접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림으로 또는 글로 또는 동영상으로 콘텐츠로 즉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구성 요소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는 물론 정보를 보는 건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 첫 번째 콘텐츠의 구성 요소는 정보의 컨텐트예요. 내용이죠. 내용. 데이터죠. 정보, 인포메이션. 그죠? 제가 그랬죠. 모두의 자료에는 데이터에는 그쵸.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그쵸? 또 뭐가 있습니까? 인텔리전스, 지식, 지능.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인자로 들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쵸? 난리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의 발전이 흐름이 내용의 품질에 따라서 그죠? 자료의 품질에 따라서 자료도 되고 데이터도 되고 정보도 되고 지능도 되고 지식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무엇을 담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콘텐츠 구성 요소로 이제 홈페이지 디자인이죠. 디자인이라는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물론 글자 크기도 있고 글자체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홈페이지에 딱 생각하면 구글의 색깔 그죠? 네이버의 색깔 또 패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이라는 말 안에는 색상 글자 크기 또 구성 패턴 또는 그 주재료와 부재료, 자재, 목차 이런 것들이 배열하는 형태 이런 것들 등등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브 목차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어느 기점에 따라서 분기에 따라서 또 매월 색깔을 바꿀 건지 아니면 크기 배열을 바꿀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이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IT에 관련된 기술적인 적정성이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쵸 이 특히 리턴해서 엔터를 쳐서 에코 즉 반응 속도가 느리면 소비자들은 싫어하죠. 바로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고장났다고 껐다 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T의 기술에 대한 적정성은 매우 중요한 거죠.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그렇죠? 이것이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콘텐츠 구성력 중에 세 가지를 합하면 콘텐츠 디자인 노리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콘텐츠, 디자인, 테크놀로지의 약자를 따서 콘텐츠 디자이너로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좀 야후나 구글은 첫 화면이 텅 비어 있고 중앙에 그렇죠. 중앙에 딱 띠로 그쵸? 그게 이제 글자만 있어서 뭐든지 치세요 하는 걸로 단순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첫 화면이 뭔가 모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놓고 위에 상단 부분에 띠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인을 하게끔, 그죠? 그래서 키워드 광고처럼 키를 쳐라, 키보드를 쳐라, 이런 유혹의 띠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벌써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다음이나 네이버는 첫 화면이 글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런 다음에 부 주제를 또 고르게 되는데, 그러나 야후나 구글은 딱 뒤에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해외 여행 이렇게 치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이렇듯 첫 화면에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이 틀리고 그 정보의 내용하는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 이 콘텐츠의 중요성 첫 화면은 매우 중요해요. 색깔이라든지 글자 크기, 또 배열 이런 것 등등이 변화해서 좋아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즉 웹사이트는 콘텐츠 첫 화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거나 어느 기업에 가서 홈페이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스와트 분석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놓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앱에서도 그런 콘텐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콘텐츠가 매우 중요해서, 두 번째는 이런 콘텐츠를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사람이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은 정보통신, 즉, 이 정보통신 기술 ICT 또는 IT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도구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은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채팅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또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검색 엔진이나 또는 SNS, 그죠?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보다는 이제 SNS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등등의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끼리도 친목 도모가 되고 또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자료, 그죠?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해서 인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뮤지컬이나, 그죠? 음악, 이런 음반 사이트에서도 대거로 홍도가 좋은 상태죠. 그래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5분 이내로, 그래서 고객들이 쉽게 서치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인기된 우리나라가 K-팝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싸이의 노래라든가 또 특히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고 거의 2, 3년간 그죠? 방탄소년, 그죠? BTS는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SNS에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사실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좋은 전략으로, 그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춤 동작이라든지, 그래서 되게 노래가 3분에서 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5분 이내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거를 하루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올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는, 그죠? BTS 친구들이 잠 깨는 그것만 찍어도 5분이 넘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노래 부르는 거, 또 다른 거, 이런 거 등등, 먹는 것까지도, 그죠?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는 게 참 시대별로 다르죠. 과거에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목적도 있어야 되면서 또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다양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있는 화살표처럼 고객한테 쉽게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뭐가 와요? 그렇죠. 팔로워죠. 이 고객들이 이제 그죠? 얼만큼 접속을 하고 있는지, 회원으로 가입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램으로써 이 커뮤니티를 통해야 친근감, 즉 상호작용을 통해서 방문 횟수나 이런 체류 기간들이 점점점 이제 증가해서 그다음 애호도, 그죠? 기여도가 매우 증진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 그죠? 맥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적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 회원이 많이 하면, 그죠? 메인 서버의 성능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이나 툴들을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적용을 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소비자들은 한번 에러가 나면 잘 방문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는 앞에 1단계는 컨텐츠 부분에서 완벽한 소비자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에러가 안 나도록 기술적인 점검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전략적인 요소들도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채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한, 그죠? 그룹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인맥을 통한 다양한 사진으로서의 또 동호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성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유튜브나 SNS를 통한 이런 고객들이 서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러한 인터넷상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했다면 그 중에 이제 동호회,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동체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제 묶는 거죠. 그걸 이제 웹사이트나 앱에서 그런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축구를 사랑하는 애사모 이런 것들을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한다는 것은 유사한 관심을 가진 집단이죠. 그죠? 얘랑 가수를 층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놀이 문화를 갖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게 하는 것이 이제 상호 간에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공동체 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지만 혈연, 학연, 지연 등에서 단순하게 교류를 하다가 또 그런 걸 배제한 나름대로 이제 전문적인 또 교류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사이버 커뮤니티는 비영리적이고 반상업적인 데서 순수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면 이제 약간의 상업적인, 그래서 현재는 좀 가상 공동체 형성을 해서 상업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또 광고도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영리적으로 그쵸, 펠로우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공동체를 한 거는 좀 집중을 하도록, 그쵸? 집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고,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같이 자기 의견을 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로가 이제 물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붉은 악마라는, 그쵸,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하여튼 축구만 하면, 그죠? 하고 옷 색깔을 맞춘다든지, 그죠? 옷 색깔도 맞추고, 또 국내에서도 하는 응원도 있지만 또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붉은 악마의 모임 공동체를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응원하러 해외도 가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 모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이런
이렇게 크지 않은 사소한 것도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그렇죠. 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름을 오픈하지 않고 닉네임을 합니다. 저도 삼국이라고 안 하고 그쵸 쓰리북이라고 합니다. 쓰리북스 그렇게 해서 이제 닉네임으로 해서 밴드라든지 이런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이제 같이 공동체를 모임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동체까지 오면 그렇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커머스로 전략이 되죠. 왜냐면 아까 좋은 모임에 붉은 악마에 해서 했지만 또 회에 가려면 이제 회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머스 전략이 또 사실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이제 공급자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약간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요즘에 SNS를 통해서 약간 광고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그죠? 실제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부산을 갔다. 부산을 가는데 처음 갔어요. 그죠? 또는 목포를 갔어요. 목포 처음 가는데 잘 몰라요. 뭐 맛집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포에 무슨 맛집을 치면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소비자들이 그냥 웹사이트 거기 블로그에 올린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광고성 블로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광고인지 아니면 손님이 그저 경험한 사람이 블로그를 올린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광고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커머스 전략은 무엇보다 앞에 3번까지 단계에서 회원수가 많아야 그렇죠. 베네핏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회원수가 증가를 해야만 광고 수익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쇼핑몰의 다양한 직접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했으면 뭐 10명을 모일 땐 10% DC 해주고 20명이 모일 때는 20% DC 해주고 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커머스 전략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번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웹사이트에서 커머스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례로는 증권사나 경매를 통해서 수수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등이 과거에 초창기 인터넷 마케팅을 이루던 21세기 초창기의 2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머스 전략을 통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 이후에는 이런 공동 마케팅을 즉 서로 연결하는 기업 간뿐만 아니라 기업가 소비자 또는 기업가 정부 그죠? 어떤 기업 국가 간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커넥션 전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항공업계에서는 그쵸 코쉐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판매하는 거죠. 비행기는 예서 아시아나 항공이라면 아시아나지만 일본의 A라는 항공사와 좌석 예약을 해서 경매해서 공동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항공에서는 이런 얼라이언스 제도를 통해서 공동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항공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마찬가지 블로그로 어느 여행사에다가 공동으로 판매권을 줘서 물론 선불을 받지만 이런 공동 판매 전략이 기업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고객들한테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그럼으로써 또 기업은 서로 협력 관계를 그죠? 동종일 수도 있고 약간 이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종이라 해서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판매하는 장소가 글로벌적이기 때문에 서로 동종이라 할지라도 협력 관계에 가는 이런 마케팅의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커넥션 관계.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그쵸?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갖고 서로 윈윈 전략을 하는 것이 좋고, 또는 언어 협회나, 그쵸, 이런 환경적인 단체라든지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호텔은 큰 고정된 이벤트, 그쵸, 회사라고 보도 되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죠, 사회적인 기업으로 굉장히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호텔이나 공항이죠, 그죠, 라든지.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사회적 기업과 또는 환경적 이런 기업들과 확장돼서 이런 커넥션적인 전략을 수용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인터넷 마케팅을 해가는, 그럼으로써 기업의 그렇죠, 브랜드가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품의 프로덕션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야 되지만 기업 전체의 기업 철학에 그 기업의 어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사면 이란 기업에서는 1%를 기부금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는 가격의 1%가 기부되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의 물건을 구매를 하면 좋은 일을 한다. 환경을 또 돕는다. 또 불이웃을 돕는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커넥션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비지만,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공간 사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또 통신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업무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건 이제 여행사와 항공사 간에 과거에는 전화나 이랬지만 지금은 메신저라든지 이런 거의 통화료가 무료니까 실시간으로 체킹할 수 있고, 또 무역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과 기업 간에 동종이면서도, 그죠, 협력을 통해서 빠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은 IT 기술이 보조가 없다면 쉽지는 않은 거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간편하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것이 커넥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참 컴퓨터 없으면, 그죠, 인터넷이 안 되면 갑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잘 통신이 쉽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참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이런 인터넷 마케팅을 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마케팅의 6번째는 이런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의 고객이다. 나는 소비자들은 그렇잖아요. 약간의 좀 나만의 고객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스터마이징적인 또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고객의 개성화, 개별화, 그죠? 1대1이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나를 이 회사가 좋아하는구나, 차별화를 다른 사람한테 차별을 해서 나한테는 VIP를 해주는구나, 이런 등등의 고객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단골이라고 그러죠. 단골. 외국말로는 VIP, 그죠? 귀빈, VIP가 단골이야, 단골, 그죠? 그래서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전략, 즉 이런 육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VIP 한 사람이 사실은 약 80%를 매출을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파레토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80에 대한 이런 전략이 있듯이, 그래서 고객을 점유할 수 있는,
하나하나 고객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이런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러므로써 고객들은 충성도가 높아서 그렇죠. 또 구존 효과가 매우 잘 되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모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모녀가 엄마한테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녀를 같이 동반해서 마케팅하는 전략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또 자발적으로 콘텐츠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참여하는 기회가 많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참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내 친구나 내 지인들한테 좋다고 말해주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마케팅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시와 더불어서 그저 육시, 즉 커넥션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더 융합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은 차별화된,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터넷 마케팅 육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다시 또 이런 기업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한번 다른 쪽에서 한번 육시를 보면 하나는 육시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창업하는 회사로. 다음에 당신이 만약에 여러분 취업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육시를 보면, 그쵸? 창업하는 데서는 그쵸? 콘텐츠는 웹이나 앱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취업에서는 그쵸? 콘텐츠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영 철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이 뭔지를 꼭 찾아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요소로는 당연히 창업하는 기업으로서는 소통 문제죠. 하지만 취업을 하는 학생에게는 웹이나 앱에서 비전이나 미션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숨어 있는 것이. 비전이나 미션이 무엇인지를 획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회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죠? 창업은 회원 등록을 유도시키는 것이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은 거기에 보면 가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입사 정보는 언제 있고, 수시로. 그래서 입사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상거래까지는 안 가지만, 그죠? 물론 창업하는 거는 거래에 집중이 되지만, 취업이라면 거래는 커머스는 뭐예요? 그쵸? 입사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하고,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 취업에서는 커머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 차원은, 그죠? 창업하는 차원은 상호작용 일반적인 거지만, 그래서 취업을 하는 학생 커넥션은 그렇죠. 면접을 언제 보러 오라라든지, 그죠? 면접이 언제 1, 2차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그쵸, 기업은 어떻게 해서 VIP 관리를 할 건가 하고, 취업하는 것은 최종 면접과 더불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창업하는 사람이든 또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든 이런 육시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웹이나 앱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듯 오늘까지가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라든지 연구반동 조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하기 전 단계에서 연구하는 마케팅 믹스까지가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인터넷 육시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공 전략이 무엇이고 행복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